자, 문서 위조죄에서 빠진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명신탁 판례인데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먼저 꺽쇠 1번. 자,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수탁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명의를 빌려주는 자죠. 자, 즉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쵸? 물론 이것은 2007년도 판례이긴 하지만 뭐 얼마 전에만 할지라도 명신탁 판례 법리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명신탁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한 전제하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명신탁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를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밑에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따라서 신탁자가 자, 수탁자 명의로 재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쵸? 할지라도 올라가 보면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탁자가 멋대로가 아니고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개별적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서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명신탁 법리인 것이죠. 여기까지 끊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 수탁자가 명신탁 나 그런 거 해준 거 없다. 그렇죠? 그런 거 해준 거 없다. 난 그런 약정도 맺지 않았는데 신탁자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내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선 거예요.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신탁재산 소유권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렇죠? 즉 부인한 경우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탁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겠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골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 이장이, 마을 동네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연로하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명의를 막 갖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펄쩍 뛰는 거죠. 너한테 동네 이장한테 명시작 한 적이 없는데 동네 이장이 내 명의를 갖다 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인하고 나섰다든지 다툼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는 수탁자 명의를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밑에 보시면 포괄적 허용을 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다는 말은 함부로 명의 갖다 쓰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사문서 위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조나 동행사죄가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자, 밑에 꺽쇠 2번.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신에 대한 차임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포괄적 허용을 철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철회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탁자가 이 수탁자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역시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법리를 한번 볼게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갑은 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을에게 명신탁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수탁자로 했다. 그렇죠? 매수인 명의를 수탁자인 을 명의로 했다. 즉 을이 이제 명의를 빌려준 것이겠죠. 자, 그러다가 그 후에 을은 갑에게 갑이 자신에 대한 차임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상 신탁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차임금 변제해라. 나한테 돈 갚아라 빨리. 그러면 협조하겠지만 너 왜 돈 안 갚냐? 네가 그 갚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네한테 명의를 빌려준 건데 네가 왜 변제를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협조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다? 포괄적 허용을 명예의 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신탁자는 지금부터는 의 명의를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갖다 썼다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매도의 명의를 을로 하여 이렇게 명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사문서 위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철회가 되기 때문에 명의 쓰면 안 돼요. 근데 명의 썼기 때문에 여기서 사문서 마지막 보시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꺽쇠 3번은 뭐냐면 여기 협조하기를 거절했잖아요. 협조하기를 거절했는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숨겼다는 거야. 숨긴 부분이 바로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되는 것이다. 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1번하고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색깔칠 하시면 돼요. 이 색깔칠하는 부분은 다 명의 사용을 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 명의를 갖다 쓰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것인 판례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보통 명신탁이라고 하면 명의 사용을 포괄적 허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명의를 갖다 써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했다, 다툼이 있다, 협조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는 명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똑같이 신탁자, 수탁자 이게 나와 있죠? 똑같아요. 신탁자, 수탁자 이게 나와 있고 명신탁 이게 나와 있으면 포괄적으로 명의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신탁자가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수탁자로부터 개별적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러나 밑에 무슨 소리야? 내 명신탁 한 적 없는데 라고 명신탁 사정을 부인했다면 또 다투었다면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명의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철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명의 사용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 사용을 했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써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 좀 쉬워요. 자, 됐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꺽쇠 1번은 이제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꺽쇠 2번. 자, 주식을 명신탁한 피고인, 명신탁 얘기 나왔네요. 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수탁자를 바꾸네요. 명신탁을 했는데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로 증권거래소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명의로. 이 부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문서 위조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즉 수탁자 이름을 썼던 부분입니다. 명신탁을 했는데 이 수탁자를 바꾸기 위해서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부분이 문서 위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아직까지는 뭐예요? 부인했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부인했다, 다투고 있다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판례는 아직까지는 포괄적 허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세금 문제잖아요. 증권세, 거래세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 왜 내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거래세 표준신고서를 작성하면 수탁자 앞으로 세금이 나오니까 이거는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수탁자가 이제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판례가 뭐라 하냐면 지금 증권거래세는 사법행위, 공법행위를 구별해서 사법행위에 대해서만 명의사용을 승낙했다라고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공법행위인데요. 사법상 사법행위만 되고 공법행위는 명의사용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행위, 공법행위 구분하지 말고 그래서 사법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된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아직 꺽쇠 2번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도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죠. 최근에 22년도에 나온 판례라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수탁자 명의로 거래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부분은 위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하나 더 보죠. 자, 이 판례 이게 이제 좀 나온 지가 됐잖아요. 그쵸? 나온 지가 됐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딱 이번 개정판 할 때 박아놨는데 이게 바로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23년도 경찰 1차 시험에 그렇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꺽쇠 1번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문서 작성 행위가 위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밑에 적법하게 작성한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권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권한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권한을 갖고 판단할까요? 말씀드렸잖아. 위조는 형식주의, 그렇죠? 유형 위조, 실질주의, 무형 위조가 아니잖아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없다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는 형식이 있는 권한이 있다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갖고 따지는 것이지 내용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 점 조심하시고. 두 번째, 대표이사 나와 있죠? 대표이사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권한 있는 사람이죠. 대표이사는 여기 나와 있네. 권한 있다고, 그렇지? 작성 권한 있는 자입니다. 권한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조 X, 변조 X, 자격 모형 X 이 세 개를 못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격 모형 못한다, 위조도 못한다 한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 꺽쇠 3번을 좀 잘 봐두세요. 이 꺽쇠 3번은 원래 보통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위임받으면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야, 반대.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은 것은 권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대표이사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야. 포괄적으로 권한 위임해주는 부분은. 그렇죠? 그때는 자격명이라든지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대표이사라서. 대표이사를 뽑아놨는데 회사에서 적법하게 대표이사를 뽑아놨는데 대표이사가 일하기 싫다고 자기 권한을 포괄적으로 누군가한테 위임을 했어요. 야, 네가 포괄적으로 네 권한을 누군가한테 위임해 줄 거면 회사에서는 왜 너를 대표이사를 뽑았겠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자기 권한을 포괄적으로 권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이게 일반 개인하고 틀린 거예요. 그쵸? 따라서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라서 자격모형이 될 수도 있고 위조 변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과 주식회사는 다른 거예요. 주식회사 대표이사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고, 따라서 죄가 안 되려면 이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야 돼요. 이랬을 때는 죄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이때는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려면 니를 왜 뽑았냐, 회사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B 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단 말이죠. 이 B 회사 대표이사 을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어쨌든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 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갑의 A 회사 대표이사 갑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갑이란 사람이 자기 회사 것도 하나 끊고 을 회사 것도 하나 끊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회사 거 끊은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이란 사람이 을 회사 끊은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위조죄가.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4번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A 회사 대표이사 갑이 B 회사 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두 회사 이름으로 각각 자기 거 앞으로 또는 B 회사 앞으로 각각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 자기 회사 부분은 자기가 자기 회사 건을 끊는 것은 권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겠지만은 누구 거는 그쵸? B 회사 거는 이 부분은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 회사 부분은 죄가 되지만 자기 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23년도 일반경찰에 나온 것은 이 부분입니다. 꺽쇠 3번이죠. 여기를 발표해 보시고 경찰 1차에 나온 겁니다. 꺽쇠 4번은 작년에도 최근에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판례는 다 보셔야 돼. 1번도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